네, 안녕하세요. 코인킹 곽폭팔입니다. 오늘 자정 파월의장 증언이 있었는데 라이브로 보신 분들 계신가요? 이제 같이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체감을 하셨을 텐데 얘기를 할 때마다 큰 변동성을 보여줬죠.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이번 증언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자, 먼저 연설문이 패드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. 연설문이 나왔을 때부터 금리는 이제 치솟고 주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연설문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고 궁극적 금리 수준은 이전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고요. 다시 말해 최종 금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뜻을 보여줬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반적 데이터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고요. 즉 다음 금리 인상 때 다시 한번 50bp로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결국 이 연설문만 읽었는데 시장이 우려하던 50bp의 가능성의 문을 열었고 그 결과는 당시 주가가 말을 해줬습니다. 그 외에도 파월 의장은 1월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부분적으로 반전이 됐지만 일부는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씨를 반영한 것 같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전 FOMC 회의 당시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했고요. 그리고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이 거의 없다.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은 여전히 극도로 빡빡하다 등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화면에 보고 계신 차트는 이제 비트 일봉봉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설문을 읽을 때 실시간 변동성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. 비트가 이 정도였으면 알트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심각했겠죠. 실시간 패드워치 역시나 저 연설문이 끝나갈 때쯤 50bp의 가능성이 42.5%까지 상승해줬고 오늘 아침엔 69.8% 거의 70%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 일정으로 인해 시장은 50bp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도 한 차례 나왔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부정적인 발언은 아니었습니다. 저는 좀 이 부분이 의외였는데 한번 볼게요.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실행 가능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연준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. 또 너무 강력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을 죽이고 싶진 않다. 연준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. 규제가 필요하거나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등 다소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때쯤이죠.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. 계속 듣기 싫은 말만 한 건 아니고 이쁜 말도 한번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증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. 두 번째로 비록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나 2%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연준은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아직 50bp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촬영을 하면서 이제 어제 증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사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계속 말해왔던 것들입니다. 금리 인상 계속 할 것이다. 경제 지표에 따라 최종 금리 높아질 수도 있다. 올해 2023년엔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 등 이미 계속 말해왔던 것들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저는 큰 하락은 나와주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오늘도 내일 넘어가는 자정에 일정이 한 번 더 남아있는데요. 오늘도 역시나 어제와 같은 변동성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고 우선 작년 2022년 3월 3일부터 4일 똑같은 일정이 있었을 땐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. 이 증언이 있던 이틀 동안 당시엔 비트는 단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12.56%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만큼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언이 있기 전 무조건 참고를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바로 이 사람이죠. 닉 티미 라오스라는 사람인데요.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신뢰도가 있고 또 빠른 소식을 전해줍니다. 어제도 파월 의장 증언이 있기 전 트위터를 올려주면서 힌트를 줬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. 이 사람의 트위터 링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이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떤 걸 바라고 또 요구하고 돈을 받으려고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편하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을 또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면 오늘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이고요.
부분이고요.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 이제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